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온갖 이제 병폐들, 뭐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 싼 똥을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씁니다. 제가 뭐 누차 얘기를 1년 전부터 해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뭐 칼럼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늘 30%에 다해서 30% 중반에서 멈춰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번 특히 이제 잼버리 대회의 이 준비 부실 등등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또 뭐 이런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상당히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많은 지적이 나오고 문제점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냥 밀어붙였는데 이게 이제 곳곳에서 부실이 나고요. 예산 집행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끝난 한 7, 8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덜 끝난 상태에서 강행을 했다가 이 똥바가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다 덮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뻥이 아니라 제가 작년 대통령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걱정이 돼서 인수위를 잘 출범했나 했더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인수위에 있어서 권력 인수하는 것만, 권력을 점령하는 데만 정신이 없었지, 그걸 구체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어떤 피폐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그래도 어느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대국민 발표를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저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 5월 11일 날 했던 방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수위 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돼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문재인이가 이렇게 망쳐서 경제는 이렇게 망가졌고, 경제는, 국가 안보는 이렇게 망가졌고, 안보, 경제, 외교 전 분야에 문재인이가 망친 부분, 흑서, 속칭, 잘못된 역사를 국민한테 공개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지금 문재인이가 싸질러 놓고 잘못해서 망가뜨린 이 모든 거를 윤석열 정부가 그냥 다 덮어쓰게 돼 있어요. 이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거짓말, 그게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덮어씌우기, 모략, 공작,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 자기네들은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다 뒤집어 씌울 거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그 문재인 5년 흑서, 잘못된 붉은 역사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함께 하자는 호소와 함께 진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인맥 말고 그 다음에 협치 통합하면서 좌파, 원래 뭐 좌파들하고 친했으니까 그쪽 말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구라고 진짜 뭐 꼴통이라고 이야기 듣는 애국 세력들하고 그 세력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면 등용해서 함께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계속 가면 내년 총선 실패하고, 자 그러면 탄핵 구속된다, 임기 못 채울 수 있다, 이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석입니다. 분석 과학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이 많은 윤석열 지지자나 윤석열 대통령 꼭 보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한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잼버리 이 부실 운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엑스포를 이제 2030년인가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는데, 야, 대한민국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88 올림픽부터 해서 뭐 올림픽 뭐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동계, 하계, 그다음에 뭐 큰 행사들 다 치러봤습니다. 특히 이 잼버리 대회는 강원도 고성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 평창 올림픽도 잘했습니다. 이 문재인이 지가 다 잘했다 그러는데 그 앞 정부가 준비를 잘해주니까 한 거야. 그냥 주워 먹은 겁니다. 근데 무슨 자기가 5년간 개판을 치겨놓고 의도적으로 저는 이건 함정을 팠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부비 트랩, 지뢰. 곳곳에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과 지뢰가 저는 많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는 새만금, 특히 지역 이기주의, 전라북도, 전라도에서 자기네 지역 이기주의에서
뭐 이게 천 몇백억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 도로 만들고 뭐 하려면 이거 여러 가지 뭐 공항 뭐 비용이 몇 조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 자기네 배를 채우려 하다가 나라를 송두리째 지금 뭐 수렁으로 몰고 가는데 이 책임을 재수 없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 덮었어야 돼요. 오늘 대통령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는 전 정권 탓하는 것도 너무나 미개하거나 국민들이 볼 때 짜증스러울 거예요. 국민이 권력과 힘과 권력을 줬는데 밀어붙여야지 왜 못합니까? 이제 뭐 결국은 태풍이 올라오는 이제 문제로 철수를 하고 이제 각 지역을 분산 배치, 8개 시도지역을 분산 배치해서 마지막 날은 K-팝 공연을 합니다. 뭐 폭염, 뭐 태풍, 뭐 이제 일찍 해서 어저께부터 조기 철수를 해서 이거는 빨리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보니까 또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근데 뭐 이 성범죄 이거는 전북 잼버리 전북 연맹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 동네에서 해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태영해요. 엉터리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잘못 알고 들어간 샤워실에 잘못 들어간 걸 가지고 이거 아주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다 끝나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 유종의 미는 이제 태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일 날 상암동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래서 이제 뭐 스토리는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게 배수가 안 돼가지고 아이들의 발목까지 물이 들어오고 이게 뻘이잖아요. 뻘. 자, 그러면 이게 벌레가 있대. 벌레가 뭐 화상벌레란지. 그리고 뭐 이게 뭐 음식에서도 썩은 달걀이 나오고 이게 뭐 안에 텐트 안에 뭐 70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온열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분배를 하고 안전을 하고 헬기를 띄우고 경찰 그 깜보이 차량이죠.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뭐 했는데 한 대가 오늘 아침 이제 오후인가요? 뭐 오전인가요? 12시쯤이네요. 12시 40분에 이것도 전라도예요. 순천에서 하루 자고 올라다가 이게 이제 전남 순천시 청소년 수련 앞에서 이게 스위스 스카우트 대회, 스위스 36명 태운 버스가 부상이 충돌 사고가 나서 결국 한 10여 명이 부상을 해서 입원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야, 이거 참 걱정이에요. 이거 스위스에서 대한민국까지 왔다가 이 교통사고로 뭐 경상이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이게 좀 큰 부상을 입었다면은 저는 심각하다 봅니다. 이것도 조사 또 해봐야 돼요. 의도적으로 받았는지. 이게 지금 곳곳에서 이제 이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한 놈이 이렇게 살인하고 묻지마 하니까 좌파들이 공작 의도적으로 저는 중국이나 이쪽에서 북한이나 뭔가 사이버 공작이 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올려요. 살인 예고를. 그러니까 막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혼란으로. 이게 이제 김영철의 작품일 수 있죠, 북한의. 김영철인데, 김영철은 사이버 전문가보다는 테러 전문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용역업체, 잼버리장을 이제 공산 용역업체들이 야영정 공사했던들이 이제 취재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실실로 오는 겁니다.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목나라 간다면서 이 짓거리 했던 거예요. 몇 년간을 그냥 돈을 1,000억 이상 쓰면서. 2017년 선정 후에,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새만금이냐 다른 데로 하다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힘이 없으니까 밀려가지고 그냥 문재인이가 전라도 때 다 이렇게 다 쓸어버린 겁니다. 이쪽으로 결국은. 그런데 돈을 한 1,000억 가져가서 개판을 지긴 겁니다. 6년 동안 했고 샤워기가 5,000개 필요한데 1,650개. 겁수대가 278개가 필요한데 120개.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모자란 상태에서 개형을 한 겁니다. 오픈을.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죠. 폐기물 처리도 안 되고 공연 무대 설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잡초 제거도 모기 해충 건널도 제대로 안 되고 야영지 방제는 이게 뭐 다 이렇게 개판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위원장도 한 5명 되더라고요. 뭐 공산당입니까? 떼거리로 뭐 지도부 행상하고. 근데 여기 위원장 중에 한 작자가 김윤덕 위원장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 몰라라요. 앞에서 뭐 할 때는 뭐 설치고 그러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빠져가지고 여기 새만금 잼버리 위원장으로서 조직위원장으로서 뭐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고 집회 나가서 저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들입니까? 무슨 공산당도 아닌데 뭐 세계 잼버리 위원회에다 맡기든가 조직위원회에다가 이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위원회가 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위원회가
이거 심각합니다. 위원장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5명.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서로 네 책임, 내 책임 뜨는 게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위원회, 조직위원회가 155명, 뭐 이렇게 많아요. 공산당이. 그 다음에 집행위원이 20명. 아이고, 이게 뭐 이거 인원을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 1,000억 가져가서 한 7, 800억 사람 인건비로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유, 참. 사업비가 1,171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조직위가 쓴 게 870억이에요, 872. 응? 이제 뭐 수입해서 참가비 등해서 390억, 도비 410억, 국비 303억 해가지고 1,171억 중에, 야영장 조석이 395억인데, 이게 뭐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요. 870억이 조직, 740억 정도가 조직 운영비, 거의 인건비라 봐야 되는 거예요, 1,000억 가운데. 이게 놀고 먹자지, 봉급 타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뭐 조직을 만들거나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뭘 하면은 자리를 만들어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봉급 주고.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아져요. 번보수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몇십 년씩 자기 돈 쓰고 전과자 되고 피를 흘리고 병을 얻고 싸워가지고 빨갱이들하고 싸워놓으면, 자, 빨갱이들 작살 내놓으면 자기네 그냥 주워 먹어, 공천. 그래, 지네끼리 권력을 나눠. 그 도덕질 해먹다 어때요? 쟤들한테 또 고소고발당하고 공격받아가지고 깨갱해서 쫓아 암수를 타. 번보수 우파에서는요, 이 아스팔트 백의종군 우파들을 한 번도 챙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정권에서.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가 없으면 거구 취급하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을. 이게 나라가 잘 될 일이 됩니까? 이거는 좌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더 따져봐야 되는데 벌써 지금 나오는 것만 해도 해외 출장을 그렇게 많이 보고 왔으면 뭐 제대로 해야지. 대도 않는 일. 이 보니까요, 전북도에서 뭐, 55건, 그 다음에 부안, 새만금 개발청, 뭐, 여가부, 농림부에서 총 99건. 이게, 알고 보니까 전부 이게 해외 놀러 간 거예요, 여행. 와인 시험에 가고, 크루즈 여행하고, 뭐, 베니스 관광하고, 뮤지컬 관광하고, 박물관 보고, 놀다 온 겁니다. 이 혈세를 가지고. 그래 놓고 깽판 지게 놓고 지금 니 탓, 내 탓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진짜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하고 한번 청소해야 됩니다. 자, 이 잼버리 전 세계가 보고 있고,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친하게, 친한파, 좋아해야 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떠날까? 이거 염려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지금 처음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그래서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마지막 위안이라도 위로의 공연을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움직임과 맞물려서 7월 달에 천안함 폭침 배후 전 인민군 북한 북계군, 문재인 아버지도 북계군 출신입니다. 6.25 때.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이 뭐 근데 계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 계급을 불러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극자예요, 극자. 아직은 악질이고 강경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사에는 보면은 사이버 공작이 우려된다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살인 배후, 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근거 못하는 거는 북한일 수 있습니다, 배후가. 그래서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거죠. 이렇게 혼란 시기에 김영철은 째째하게 사이버 전문가는 뭐 아니다. 시킬지는 몰라도. 그러나 김영철이 나섰다는 것은 뭔가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거다. 천안함 폭침보다 더 큰 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도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요. 천안함 당연히 북한의 행위고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건 저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 여기서 이제 젊은 친구들 대공 용의점이 뭔지 모르는데 대공 용의점이 뭐냐? 북한의 간첩의 소행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돌아버리기 직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게 점점 커지면 임기를 못 마칠 수 있고 내년 총선에 패배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탄핵되고 구속될 수도 있다. 이거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를 구하고 진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군이 필요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붉은 반국가 세력을, 간첩들을, 종북 추사파들을 청소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다. 그 모델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